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긴 연휴로 이동 인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추석 당일과 추석 전후로는 고속도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보다 닷새나 늘어난 추석 연휴. 국토교통부가 예상한 이동 인원은 3,21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2% 늘었습니다. 긴 연휴 덕분에 통행량은 다소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당일과 그 전후 정체는 지난해보다 더 심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추석 당일인 오는 6일 667만 대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추석 하루 전인 5일과 추석 이튿날인 7일도 지난해보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더 많을 거로 예측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5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10분, 추석 당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50분입니다. 남해 고속도로는 이제 서부권역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명절 당일에 집중되면서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이고, 정체 해소는 밤 10시 이후가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지역 간 이동 외에 지역 내 이동도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경남의 경우 지역 내 통행이 45.1%로 지역 간 통행 54.9%와 비슷한 수준인데, 서울과 부산, 세종 등과 비교해 지역 내 통행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경남경찰은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기성길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는 강력 대응합니다. 아침에 숙취 운전 시간대나 점심시간에 반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불시에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남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41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산불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산청의 대표 특산품이 곶감인데요. 이달 말 본격적인 감수학을 앞두고 소비 부진까지 겹쳐 곶감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산불로 감나무가 불탄 산청의 한 곶감 농가. 검게 탄 흔적이 남은 감나무에 새잎이 돋았지만 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타지 않았더라도 열기에 노출된 나무 역시 마찬가지. 이 농가의 감 생산은 7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30%라도 곶감을 만들기 위해 곶감 건조장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지난 봄 산불에 억대의 시설이 모두 불탔기 때문입니다. 수해가 나버리면 공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 따는 시기하고 깎는 시기에 맞추려고. 시설에 대한 보상은 피해 규모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불탄 감나무 정부 보상금은 한 그루당 11,000원에 불과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나무지만 보상은 묘목 수준에 그칩니다. 아예 곶감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이세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다시 묘목을 심어서 영농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가 없는 곶감 농가도 상황은 어렵습니다. 제수용품 소비가 줄면서 명절 대목도 매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맘때 비워 있어야 할 저온 창고에 곶감이 쌓여 있습니다. 보통 8억 원에 달했던 한 해 매출이 지난해 5억 원 수준으로 30% 이상 떨어졌는데도 올해는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요즘은 제사로 조금씩 작게 지나고 한 게는 조금 작게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재고 남는 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봤는데 올해 같은 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산청 1,300여 곶감 농가에서 매년 2,700톤을 생산하는 산청의 대표 특산품인 곶감. 잇따른 재해 피해에 소비 부진까지 겹쳐 산청 곶감 생산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전략 설계도를 그제 확정했습니다. 어제 부울경 세 단체장이 한자리에 앉았는데 모두 정부 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설계도를 발표했습니다. 경제권과 생활권, 추진 기반 등 3대 분야가 담겼습니다. 특히 5극 3특 실현에 축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국토공간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바꾸자는 계획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발표 하루 만에 한자리에 앉은 경남과 부산, 울산 새 시도지사.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박원수 경남지사는 5극 3특 전략은 지방정부의 행정체제 개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을 긋고 이 개념 구분을 하고 나가야 되지. 막연하게 5극 3특 체제니 메가시티가 어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정립을 하고 가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5극 3특 전략의 핵심인 특별자치단체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겠다 해서 그 실질적으로 하자 해서 경제동맹을 하거나 또는 행정통합을 하려면 행정통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극 3특 전략에 성과를 내는 지역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10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울경이 인센티브까지 포기하면서 정부에 맞설 만한 타당한 근거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오늘도 경남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이 18.5도, 밀양이 16도, 함안이 15도로 출발하는 등 공기가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부터 경남 곳곳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경남에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은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날이 차츰 개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9도, 김해가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27도, 밀양과 양산이 28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5도, 거창이 1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합천이 27도, 하동과 사천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경남 중부 앞바다에 내려졌던 적조 예비특보를 해제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수온이 20도 초반으로 낮아지고 규조류 등 경쟁 생물이 나타나 유해성 적조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적조로 경남 6개 시군 양식어가 132곳에서 물고기 30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2025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어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40일 동안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공룡과 함께 춤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초대형 플라워사우루스와 익룡쇼, 공룡 퍼레이드를 비롯해 특산품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진주시가 차세대 첨단 위성 글로벌 혁신지구 사업의 하나로 위성과 데이터 통신을 담당할 지상국을 구축합니다. 지상국은 위성에 명령을 보내고 상태를 관리하는 관제탑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진주시의 초소형 위성 진주셋2 운용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에 경남과 울산 등 5개 시도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고 정부가 시도별로 70억 원을 부담합니다. 경상남도는 항공 우주와 방산, 기계 관련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 파주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양산시가 추석 연휴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소독의 날을 운영합니다. 양산시는 오늘과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 축협 공동방재단 등을 총동원해 상북면 산란계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지역과 축산농장, 관계시설을 집중 소독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